민수의 5번 책방 오늘 윤술의 바다예요. 윤술이 이름이죠? 네. 아 여자아이 이름인가요? 여자아이가 이름이 윤술이고 남자아이 이름이 바다예요. 아 그렇군요. 윤술의 원래 뜻 알아요? 그러니까 윤술이라는 뜻이 바다가 이제 빛에 의해 달빛이나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물결. 햇빛이 바다에 비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물결이 일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비늘이라는 말로 얘기하거든요. 윤술이라는 말 되게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같은 바다를 봐도 윤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이 되게 예쁘게 느껴졌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되게 짐작이 안 갈 것 같죠? 한번 짐작해 보실래요? 무슨 내용일지. 사랑 얘기인 것 같은데요? 로맨스 얘기가 맞아요. 근데 근데 바다라는 좀 애가 엇갈린? 남자애고 윤술이 여자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내용을 모르는데 네. 바다가 윤술이 바다의 부분이거든요. 물결은 파도는 바다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넉넉한 남자의 이야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용을 좀 들려주자면 일단 윤수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고 바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바다가 일단 나이가 한 살 더 많고 바다 같은 경우는 좀 무뚝뚝하면서도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사랑해주고 애정 표현도 잘 해주는 아이고 윤수리는 그 반대로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윤수리가 이제 바다한테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둘이 사귀면서 서로의 비밀 하나 알 거 없이 서로를 모든 걸 공유해요? 네, 모든 걸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뭐 프라이버시라도 뭔가 개인적인 일이라도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술이 여기 세계관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세계관은 초능력이 가능한 세계예요. 판타지예요. 윤술의 세계? 아니면 여기 안에 다? 안에. 그러니까 초능력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마다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초능력이 그다지 막 영웅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능력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예를 순간 이동이 있으면 뭐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다든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용을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자는 뭐 사람도 아니다라고 취급을 해서 실험체로 갖다 쓰는 범죄 초능력자들이네요. 네, 그래서 실험체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부분이 있죠. 초능력이 아무리 다 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편견이 생기면서 이제 초능력 있는 사람 모두가 그 실험체로 잡혀가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윤수리는 초능력자죠. 그러니까 윤수리는 그 부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바다에게는 그 진실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바다는 생각보다 아무 말 하고 않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사실 바다의 부모님께서 그 실험체 거기 실험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과학자셨어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사장 같은 역할인 거죠. 근데 윤술의 도덕관념은 어때요? 초능력자니까 범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하죠. 주변 인물도요?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의견을 자주 내는데 엄마가 맨날 능력을 무조건 숨겨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살아남는다 이러는데 근데 윤술이는 이렇게 말해요. 그 능력을 숨긴다면 정말 그게 나일까? 그렇죠. 그런 근원적인 물음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내 모습이 바다는 아닌 이제 걸로 마음이 살아야 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바다야 부모님은 그 실험체 왜 운영해요? 목적이 뭐 영리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류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뭐 생쥐를 실험하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해로울지 안 해로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이제 실험체를 가지고 실험도 하면서 그다음에 고문시켜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건 되게 잔인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다가 마음이 더 복잡해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왜냐면 바다는 사실 이 경험이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등장인물이 몇 명 더 있는데 서예림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예림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능력자였던 거예요. 바로 순간이동.
그래서 그 능력을 처음에 알았을 때 바다하고 그 친구하고 절친이었는데 그거 알고 되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묻는데 자기가 이거를 지키게 된다면 난 죽겠지?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에게 약간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긴장감을 느끼죠. 근데 바다가 그런 생체 실험하는 집안의 아이인 거 몰랐어요? 사람들?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친했던 건데 알면서도 이제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부모님께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잡혀갔는데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후회감과 죄책감 때문에 장례식을 와서도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죄책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한편 서유림은 그 남자아이를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자아이가 죽고 심지어 바다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죽으니까 자기라면은 뭐든 해봤을 것 같은데 차라리 부모님이 설득을 해보던지 무책임해 보였군요. 바다가. 너무 무책임해 보여서 막 장례식에는 너가 왜 왔냐고 너는 올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현재로 그래서 예림이는 뭔가 윤수리의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친구하고 묘하게 닮은 느낌이 들어서 너 혹시 능력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고 바다의 예림은 옛날 친구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 남자친구죠. 그러니까 예림이가 좋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림이는 윤수리에게 윤수리 이 얘기를 모두 전하고 윤수리 같은 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바다한테 얘기를 하고 정말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쭉 전개가 예상되다시피 둘이서 좀 많이 갈등을 하죠. 어떻게 하면 윤수리 살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든 바다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 두 개가 갈등을 하는데 결국에 이기는 건 윤수리가 이기게 되죠. 어떻게 이기는데요? 초능력을 써서 도망가나요? 못 도망가죠. 도망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을 하겠죠. 바다는 윤수리를 살리기 위해, 그 다음에 윤수리는 바다를 보기 위해서 이 둘이 대립을 하다가 바다가 막 번호도 바꾸고 막 병실도 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를 했는데 이제 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가는 도중에 윤수리를 감싸다가 그래서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병실에 있는데 바다는 생각을 해요. 맨날 윤수리가 나한테 오면 부모님도 내 병실에 오시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병실도 바꿔보고 번호도 바꿔봤는데 윤수리의 능력은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가지고 막 다 찾아내고 이러니까 되게 당황해가지고 이제 새벽에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 슬슬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윤수리가 새벽마다 오는 걸 알고 이제 대기를 하겠다라고 바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핸드폰까지는 뺏긴 상황이니까 윤수리에게 전화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막하고 있다가 윤수리가 딱 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스스로 죽어요? 윤수리를 죽이죠. 바다가요? 바다가 윤수를 죽인다고요? 네. 생체 실험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네. 그 이해가요? 아니 처음에 이해 안 갔는데 근데 혹시 차라리- 초능력자라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거나 이럴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없죠. 근데 어쨌든 초능력자라고 해도 인간이잖아요. 네. 윤설이. 근데 애초부터 왜 생체 실험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상한데? 아니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요? 초능력자라는 그러니까 이유 그거를 때문에. 초능력자라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인간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니 또 아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라고.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렇군요. 약간 외계인처럼 보는 거구나.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끝나죠. 윤술이 그냥 죽고 끝. 바다가 윤술을 죽이고 끝. 인어공주 같네요. 스스로 죽인 것 같아요. 꼭. 그래가지고 윤술이는 이해했어요? 바다의 마음을? 마음 이해하죠. 그래서 너 이제 마지막으로 찌른 사람이 누구도 아닌 너여서 행복했다. 그렇군요. 네. 스스로가 자살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자살하면 윤수리만 더 힘들고 오히려 바다가 죽으면 바다 부모님이 더 노하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윤수리를 잡으면 더 트집 잡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죽일 거니까 차라리 얘가 한순간의 죽음으로 이제 고문당하고 그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윤수리를 죽이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 중간에 안에 빌드업은 없었어요. 있죠. 중간중간에 이제 맨날 아래
서랍에 맨날 칼 숨겨놓고 이런 빌드업이 있었죠. 윤수리는 바다에 의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어요? 원망 없었어요. 왜냐면 시간을 멈춘 다음에 서랍을 봤거든요. 어, 내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구나. 윤수리가 윤술답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바다가 죽게끔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바다 안에서 윤술이 빛나는 거잖아요. 바다 안에 있는 물결이니까. 그래서 바다가 윤술이를 구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그 복제인간처럼 우리가 사람이 생체 실험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존엄성과 가치를 다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바다가. 근데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스스로가 죽는 게 아니라 바다가 윤수를 죽였다는 사실이 좀. 아니 근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데 스스로 근데 죽는다고 해서 윤수리가 그냥 더 슬퍼하고 자기도 죽겠다고 선언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바다를 위해서 윤수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아니 바다가 아니 근데 바다가 죽으면 이로운 점이 없잖아요. 걔가 죽었다고 해서. 바다가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바다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윤수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윤수리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윤수리 스스로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가 자살을 택했지 그럴 않았을까. 애가 아니니까. 이거 좀 판타지네요. 얘는 고등학생이에요? 네, 아니 중학생. 중학생 아이들인데 이제 좀 나눠진. 이거 좀 되게 환타지인데 생각이 할 거리가 많은데 이거 의미나 비유를 이해했어요? 윤수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나를 알고 싶지만 사회 때문에 진정한 나를 숨겨버린. 소수자들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어떤지 얘기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렇죠? 뭐 장애도 마찬가지고 장애나 비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소수 성애자들 이런 거도 다 자기를 얘기하면 이상한 제3의 외계인처럼 보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때 그 보리에 나오는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상 아이라든가 이게 얘네들이 자기를 해를 끼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런 이유로 사람이 편견을 품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내보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의와 혐오를 갖게 되죠. 그래서 바다의 부모님은 혐오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는 폭력성 있잖아. 얘네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빨리 없애야 돼. 막 이런 거지. 다르다는 거를 틀리다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처지가 되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혐오하는 방법을 되게 택하거든요. 이거는 청소년 문학이라고 보기엔 되게 깊은 내용인데 이거 내용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뭔가 번 가지고 의미가 안 될 것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부분이 있는데 윤수리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시간을 멈추게 하는 거죠. 시간을 멈추는 거.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순간 이동을 하는 순간 이동. 이동하고 시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동하고 시간이요? 네. 뭐죠? 몰입하는 시간인가요? 우정과 사랑에? 뭔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하고 시간. 근데 이게 시간을 멈춘다는 게 윤수리가 그런 그게 있잖아요. 뭐 초능력이 있다는 게. 근데 바다는 항상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인간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윤수리와 함께 있을 때는 윤수리가 마법이나 뭐 초능력을 쓰지 않아도 시간이 멈춘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다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다른데 합쳐지는 그런 느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바다가 직접. 그러니까 되게 다른 그러니까 사람 바다 관점이 있고 윤수리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읽어보고 한 말이에요. 그냥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다른 사람하고 합쳐진다는 느낌이 되게 생경하거든요. 되게 낯선데 그게 되게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나랑 되게 다른 사람하고 합쳐지는 합동 삼각형처럼 합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시간이 멈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바다한테 윤수리는. 그럼 윤술은요? 윤술도 바다한테 그런 걸 느꼈나요? 그러니까 윤술이 바다니까 어차피 바다가 윤술이고 윤술이 바다잖아요. 바다가 물결이고 물결이 바다니까 전체가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분과 전체 같은. 우리는 되게 다른 것 같지만 타자지만 되게 부분 속에서 되게 합쳐졌다. 그럼 순간이동은요? 공간, 시간 뭐 이런 거. 공간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랑 함께 했던 추억? 그 남자의 그러니까 공간은 순간에 이동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문학을 읽는 이유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공간을 이동해 보면 보이는 곳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 작가 못 썼던 사람이에요? 시한부. 아 그래요? 이 사람 좀 되게 어두운 사람이네요. 시한부? 16살이에요? 네. 얘가 이걸 썼어요? 네. 그렇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 글이네요. 되게 비유가 많고 생각을 해볼 게 되게 많아요. 민서는 좀 다른 사람하고 아직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의 다름 때문에 그 낯설음이 되게 좋아서 몰입을 했다거나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런 경험. 책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하는 책이 아니었는데 이 책을 빠져들게 되는 그런 책 없어요. 내 장르는 이게 아니야. 난 로맨스는 절대 읽지 않아. 어떤 로맨스를 읽으니까 겁나 좋아. 내가 이렇게 원래 로맨티스트였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경험 있죠. 내 시야가 확장되는 막 그런 느낌이 들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든 적 없어요? 아, 시간이 멈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소설을 읽으니까 되게 재밌었다. 책과 노는 아이 이런 거요? 책과 논의는 집. 논의는 집.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한 그런. 순간 이동이라는 거는 별게 아닌 게 순간 이동? 공간이 이동하는 거는 그 사람이 돼보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돼보는 거. 다른 눈빛으로 갖게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감정이입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한 지능이 필요해요. 내가 너였으면 어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을 하는 거는 굉장한 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전에 윤수리 말고 그 전에 친구도 자기 초능력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안 하죠. 멋있네요. 뭔가 그런 건 있죠. 친구가 다쳤을 때 집에 데려다 줄 때 빨리 이렇게 데려다. 그건 너무 긍정적이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초능력이나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되죠.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고 저 사람의 불안을 자극해서 저 사람을 성계로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고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 사람과 인지적 공감을 한다는 거는 그냥 나를 넓히는 거예요. 상대를 좁히는 게 아니라 나를 넓혀가는 과정. 그 책 속에서 되게 다양한 관점을 보면은 뭐야?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죠. 여기서 재밌었다고 흥미로웠던 점은 이입이 잘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윤수리 관점이 있고 바다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예림이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관점이 있어서 더 몰입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심으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를 진심으로 내뱉는 거니까. 16살 작가가 되게 다양한 관점을 설득력 있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렇잖아요.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상대가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리고 같은 말이라고 해도 보는 측면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는 거를 그 나이에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 어떤 사람은 섬세하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다, 어떤 사람은 까칠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예민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섬세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쟤랑 답답해서 못하겠다고 까칠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형용사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편견이나 관점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나이에 알고 있다는 게 놀랍군요. 윤술이라는 거 이제 물비늘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선생님 그 단어를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 문학 선생님처럼. 문학은 아무도 못 보는 바다에서 햇빛이나 달빛을 매개체로 윤수를 보는 거라고. 그런 과정이라고. 그 말이 되게 이입되는 그런 책이네요. 어떤 사람한테 이거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게 내용되진 않아서 다 이해됐거든요. 그래요?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해요? 몇 살? 누구나. 그래요? 한 5학년 아이도 가능할까요? 한 중학생? 중학생 정도?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나 대사가 있다면? 그 친구. 친구? 되게 뭔가 공간 이동하는 친구? 네. 순간 이동하는 친구. 걔가 되게 정직하고 되게 긍정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윤술이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것보다도 더 남자 버전이군요. 남자 윤술의. 버전이죠. 그러니까 더 성실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그 아이는? 원망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바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다는 자기가 꺼내줄 줄 알고 얘가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감에도 자기 죽음 알았을 것 같은데 바다를 정말 이해했으면 바다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수도 있죠. 그쵸. 초능력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되게 대사 하나 좋은 게 있었는데. 꼭 같은 워딩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 이거요. 인생의 리셋 버튼이 있었다면 주저없이 눌렀겠지만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살기에 덧없는 거 아닐까. 그런 우리가 인간이라 아름다울 거 아닐까. 그렇죠. 인간이란 아름답죠. 돌아볼 수 없고 우리가 초능력자가 아니니까. 후회로 얼룩져서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평점은요? 5점 만점에 4.5. 높네요. 그죠?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서술자가 마음에 들어요? 둘 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설득력 있고 사유하는 책인가요? 아니면은 탄탄한 구성이 있는 책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물비는 아름다운 물비는 민서의 마음을 녹이다.